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시 31분인데요. 오늘은 어제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개장 전에 데일리에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하루 단위로 이렇게 널뛰고 있는 바람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도요. 널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다시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입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이렇게 줄여주면 또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계속 외국인들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러다가 계속 순매도를 다시 늘리면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또 1000개 넘으면서 싸늘해질 수도 있다. 보시고요. 오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나노신소재 우리 핫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JO 요 종목도 여러분 제가 리포트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리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선 정리를 제 컴퓨터에다가요. 기업에 가서 지금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JO 이제 과거 실적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는 회사인지 전지 소재 쪽이 1월에서 9월까지 71억이니까 한 1년에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데 CNT 탄소 카본 나노 튜브를 생산하는 회사군요. 장점은 이 카본 나노 튜브를 생산하는 장비 이런 걸 자기들이 만든다, 설계하고 만든다 하네요.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 전재수 탄소 나노 튜브를 JO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런 것들이군요. 아까 말한 신월이는 뭐냐? 아까 제가 싱글월, 멀티월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수십, 수백이고 싱글월은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한 3개에서 벽의 수가 3, 4개. 요런 걸 신월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매출은 제너튜브 10B 그 다음에 양극재, 이건 주로 양극재에 쓰이고요. 음극재에 쓰이는 음극재용은 러시아의 회사 한 군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음극재용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업체들이 요런 정도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도 있고 나름 이런 회사군요. 그래서 공모가는 13,000원인데요. 지금 뭐 주가가 싸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총이 벌써 액면가 100원짜리라서 시총이 한 6천억 되니까 싼 건 아닌데 이제 나노신소재가 시총이 이제 1조 4천억 5천억 가다 보니까 JO가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도 조금 관심을 둘만 하네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주문. 그래서 제가 대표가 리포트 쓰기 전에 이게 다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이 알기 쉽게 리포트로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제가 고달픕니다. 사실 이거 한다고요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많죠. 뭐 웬만한 기업들 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이 회사들이 어떻다 저떻다 다 일일이 제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BH다 이러면요. 여기 2015년부터 이 회사 제가 컴퓨터에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재무제표도 하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하고요. 또 애널리스트도 기록합니다. 누가 좀 잘하나 누가 좀 뻥인가 또 가려들어 있고 그 이런 거 다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공시 뉴스 나온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해서 여러분께 리포트 쓰는 거거든요. 이게 참 고달픕니다. 이거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특급 참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CEO 사장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직원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이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음에 인텔리언 테크 이런 데 움직이는데 정부가 조만간 또 이제 저고도 인공위성 뭐 이런 거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 이런 또 위성 관련주들도 고개 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까지는 시장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로 코스닥에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아직은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인공위성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SBS처럼 주주 행동주의 관련주라든지 개별 종목별로 음극재 관련주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개별 주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재료주들이 지금 움직일 환경이다. 이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는 뭐 이 정도 외국인 수급이면 좀 개별 재료주별로 게릴라죠. 약진, 개별 약진 장세가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은행주들은 소폭 플러스고요. 자동차도 소폭 플러스고요. 바이오는 어떤가요?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HLB 오늘도 강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뭐 별로 여러분께 HLB는 별로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바이오는 지금 고만고만 하고요. 효성 TNC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스판덱스 중국의 가동률이 84%까지 올라섰고 원자재 가격도 덜썩거리고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 쪽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하는 점이 요즘 효성 TNC 강세 배경이 되겠고요. 오늘은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군요. 2차전지는 오늘은 코스피 중심으로 셀 메이커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으로는 에코프로. 근데 지금 포드가 자꾸 SK온한테 이번에 그 포드 F150 전기 트럭 생산과 관련해서 배터리에 자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SK온 쪽, SK이노베이션 되겠죠. SK온 쪽이 좀 타격을 입을 분위기인데 심리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SK온라인이죠. 그럼 LG는 미국의 GM과 함께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다음에 SK온은 포드와 함께 요거는 에코프로 BM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삼성의 SDI도 뭐 에코프로 BM과 양극재 의존도가 맞습니다만 큰 흐름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포드하고 SK온이 지금 삐그덕거리죠. 튀르키예의 합작 공장도 서로 취소를 하고 지금 SK온이 조금 삐끄덕거리니까 이러면 아마 에코프로 BM한테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폐배터리는 오늘 좀 조용하고요. 다음에 음극재도 오늘 조금 플러스가 되고 있네요. 조선들 오늘 플러스가 좀 되는군요. 조선, 철강. 오늘 조선건설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종목들로 순환매가 도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딱히 뭐 크게 올라야 할 죠. 다음에 휴젤, 메디톡스, 보톡스 관련주도 낙폭이 있고요.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주도 조금 낙폭이 있네요. 오늘 엔터는 SM 빼고는 자, 하여튼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하이브가 괜히 그냥 지금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게임은요. 오늘 위메이드는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소부장들 좀.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우선 조선, 그다음에 건설,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다. 화학도 좀 움직이는군요. 근데 그들의 업황이 막 그렇게 주목할 만큼 뭐 뛰어난 상황이 아니라 순환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3번 살펴볼게요. 9시 42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순매수네요. 어제 좀 많이 팔았다. 옛날 하루 단위로 이렇게 들쭉날쭉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아까 13분 전에 비해서요. 298억 지금 매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4% 상승이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그렇게 큰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요 매수세는 좀 셀 메이커들 쪽으로 갔지 않나 싶고요. 금융 투자는 아까 비해서 순매도가 61억 줄었네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반등한다.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매수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아까보다 줄었네요. 182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주니까 코스닥도 모합까지 왔습니다. 부시는 순매도가 한 4억 줄었는데 거의 관망 분위기고요. 연기금은 아까 순매도가 한 11억 늘었고 사모펀드는 1억 줄었는데 기관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코스닥은 모합까지 회복한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네요. 그러다가 코스닥 시장은 지금 다시 외국인이 순매도가 조금 주는 듯 하다가 다시 조금 느는 듯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수가 딱 꼬인다. 지금은 외국인 손바닥에 지금 움직이고 위에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금융투자가 좀 옆에서 좀 곁드는 그런 흐름이다. 오늘 시장도 역시 외국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외국인 손에 놓여있는데 요즘 하루 단위를 변화하는 거 본다면 어제는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어제는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체적으로 순매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오늘 과연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흐름이 전개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저께 외국인이 3,100억이나 순매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미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좀 전개될 것 같은데 글쎄 어제 외국인들이 워낙 순매도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게 순매수가 크게 유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외에 특이한 움직임은 아직 잘 보이지는 않네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벌써 AI 관련주들이 코난 테크놀로지 그동안 제법 행보를 하다가 다시 고개를 AI 관련주들 참 근데 보니까 뭐 지금 챗 GPT도 엉뚱한 대답 많이 했더만요. 한글을 중국이 만들었다 그러고 걔도 뭐 오답을 많이 내놨더만 중국은 바이두에서 저기 GPT를 내놨는데요. 사흘 만에 금지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의 그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바이두의 GPT가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잘 했는데 금지를 시킨 이유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왜 답을 했지? 중국이 그런 걸 다 일일이 그 온라인으로 다 검열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럽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자기 검열 시스템에 걸렸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걸렸지? 이래서 금지를 시켰다. 아무튼 독재하는 것들은요 정말 참 구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대 초반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를 알잖아요.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무너지고 나니까 이후에 한 30년 동안 정말 평화의 시대를 전 세계가 보이고 세계화 시대, 평화의 시대 참 즐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독재자들이 푸틴부터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푸틴, 시진핑, 이란 이것들이 지금 오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푸틴 만나러 간다는데요. 이런 불량 국가들은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공통점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러니까 전 세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가고 이란은 막 국내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처형하고 나쁜 놈들이 참 그래서 한 30년 정말 평화의 시대, 구소련이 없어지면서 평화의 시대를 좀 누리나 했는데 이제 그 세대가 끝냐 참 인류 역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불량한 놈들은 그렇게 불량한 것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순매도가 결국 외국인 순매수가 뭐 쉽게 돌아서지는 않아. 순매도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아. 이런 걸 보여주네요. 그래서 다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도요. 지금 다시 9시 46분에 코스피가 조금 순매수가 주춤하네요. 그러면 네, 코스피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코스피도 당연히 주춤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는 걸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등락 종목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 코스닥은 지금 상승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데요. 네, 과연 제 아침 방송 마치고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따라서 오늘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요 정도 분위기 되면 개별 재료들은 약진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데 과연 앞으로 만약에 외국인 순매도가 더 확대가 되면 그게 가능할지. 근데 제가 전략 짜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네,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날, 크게 빠지는 날 나름 센 주식을 샀다가 그 다음 날 팔고 또 그 다음 빠지는 날 또 사고 이렇게 정개구리로 이거 지금 시장 흐름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날 흥분해가 따라 사면 지금은 딱 물리는 장이다. 그 속에서는 오늘 좀 영향권 없네요.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종목들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정도고요. 2차 전지 오늘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 매수는 좀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좀 배터리 관련주들 마이너스고요. 조금 그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적 성격. 그래서 지난주에는 배터리 관련주 이쪽이 움직였다가 어제는 수산에티움 움직였다가 네, 오늘은 음극재라든지 다시 셀 메이커 쪽으로 분위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바이오라든지 저거 어제는 강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요 하루 단위로 빠른 순환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2부 방송, 오늘 아침 2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요, 아까 외국인들이 10분 전에 비해서 37억 네, 순매수가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자리 걸음인데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가 조금 줄어드니까 금방 또 쭉 밀리죠. 지금 보시면 0.2% 상승인데 지금 보여주는 게 코스피의 순매수도 주구장창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어제 3천억이나 순매도해서 오늘은 조금 반발이 있지만 그렇게 힘차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느낌이고요. 금융투자는 그 속에서 다시 108억 그래서 밀리는데 금융투자도 한몫하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요. 아까보다 외국인 다시 금세 136억 더 팔았네요. 금융투자는 제자리 그림이고요. 투시는 순매수로 돌았었네요. 연기금은 순매도가 확대되고 있고 사모펀드는 기관은 건망군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순매도가 좀 확대되니까 지수가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와 외국인의 지금 외국인도 갈팡질팡이다. 이게 다시 이렇게 더 늘어날지 아니면 코스닥이 더 줄어들지 아니면 코스피가 순매수가 다시 감소할지 코스닥의 순매도가 줄어들지 이건 지금은 예측 불가다. 오늘 그냥 외국인이 계속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1% 이상 요즘 하루 단위로 널뛰듯이 오늘 밀린다면 그때는 좀 똘똘한 놈을 단타 관점에서 내일 또 올라가면 8요량으로 저점 사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내부 흐름은 네,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가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동향을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예상대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쭉 밀린다면 그때는 좀 똘똘한 종목으로 단타 관점에서 한번 사볼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번 차분히 지켜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은 또 수요일이라서요. 정회원님들만 모시고 방송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정규 방송은 없고요.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